자, 그럼 우리 역사는 어떻게 되냐? 우리는 크게 삼삼원구 9나라로 이렇게 우리가 그 계보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요거 뭐 여기 보면 이제 고구려 밑에 사국시대라고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고구려가 이제 그 당시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이 사국시대인데 그걸 대표하기 때문에 하나만 써놓은 거죠. 그래서 환국, 배달, 조선 이걸 삼성조 시대라고 그래요. 삼성조 시대. 그리고 북부여, 고구려, 대진국. 북부여는 이제 열국시대죠. 여러 나라로 이렇게 갈라집니다. 고조선이 망하고 여러 나라로 갈라졌다가 이게 182년간 갑니다. 그랬다가 고구려로 사국시대로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이것이 이제 뭐야? 고구려가 망하고 우리가 이제 발해라고 그러는데 원래 나라 이름이 대진국입니다. 대진국. 북쪽에는 대진국. 고구려 땅의 대부분을 대진국 이어받았어요. 그리고 남쪽 한반도 땅은 신라가 이어받아가지고 그걸 우리가 이제 통일신라라고 그러는데 이 시대를 역사학에서는 남북국 시대라고 그래요. 남북국 시대. 그럼 무슨 얘기예요? 남쪽과 북쪽으로 우리의 나라가 둘로 나눠져 있었다. 그러나 다 우리나라다 이 얘기죠. 그리고 이제 이걸 다시 통일한 게 고려죠. 고려. 요즘 고려가 아주 핫합니다. 고려의 땅이 어디까지였냐? 이거 역사학계에서요. 완전 엉터리야. 엉터리. 신의주에서 원산을 이렇게 쭉 연결한 선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릴 수 있죠. 그죠? 원산이 어디입니까? 금강산 바로 위에 아니에요. 그죠? 그죠? 원산. 신의주는 압록강 바로 밑에 맨 서쪽 끝이고 거기를 쭉 연결한 이 남쪽이 고려 땅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작습니까? 에? 얼마나 작? 그게 고려 땅이라는 거야.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는 저 요동 요서 저 넓은 만주 대륙이 다 고려 땅이었습니다. 그런 거 오늘 다 말씀 못 드리고요. 자관 그렇게 재미있는 우리가 재미를 가지고 보는 그런 드라마가 알고 봤더니 거의 반은 엉터리더라. 반은 엉터리더라는 거야. 뭐 강감찬 장군 당연히 있었죠. 그런 건 사실이지만 그분이 어디를 무대로 해서 그런 전투를 벌였냐. 이거는 지금 그 드라마에서 이야기하는 건 다 거짓말입니다. 자, 조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또 남북 분단 시대에 또 살고 있죠. 지금도 남북국 시대예요. 지금도 후세 사람들이 오늘의 역사를 평가한다고 남북국 시대입니다. 이게 이제 다시 통일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통일이 되면. 이게 아주 재미있는 거야. 지금이 9번째잖아요. 그죠? 9번째. 10번째 되면 어떻게 돼요? 열을 우리가 어떻게 써요? 숫자로. 10이라고 쓰잖아. 10. 일자에다 동그라미. 동그라미는 없는 거야. 오늘 내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무라는 게 있어. 무. 그게 숫자로 0입니다. 그럼 10은 뭐야? 1에다가 다시 무로 돌아갔다는 거야. 그럼 그건 다시 1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야? 첫 번째 나라가 환국이야. 환국. 환국은요. 광명의 나라다. 환하다 그러죠. 환하다. 밝은 나라다 이런 뜻이에요. 배달도 밝은 땅이다. 우리 배달 민족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뭐 음식 배달 그게 아니에요. 밝은 땅, 박달 이것을 한자로 그냥 배달이라고 쓴 거죠. 그 다음에 단군조선. 그죠? 우리가 다시 우리의 정신 문화를 되찾는다 그러면은 저는 우리 통일된 이 대한민국의 나라 이름은 환국으로 다시 돌아갈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돼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걸 연대적으로 제가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단군조선은 이제 중국의 연민군과 같은 때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이제 대충 이 정도입니다. 그죠? 서기전 2333년 전. 이렇게 다 알고 있죠. 그러나 그 전에 배달국이 1565년간 있었어요. 1565년. 환웅이 한 분이 아니에요. 그 통치자가 환웅인데 18분이 이렇게 계셨고 그전에는 환국이죠. 환국은 7분의 지도자 환인천재라고 그러는데 환인천재가 3301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이거 믿기 힘들죠. 야, 어떻게 3301년 동안 7분의 환인천재가 다스리냐. 엄청난 역사거든요. 그러나 이게 다 있었습니다. 기록이 다 있어요. 기록이. 이맥 선생이 쓴 조선시대 중종 때, 조선 중종 때 인물입니다. 고성희 씨. 태백일사라고 하는 책에서요. 환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환국이 있었는데 백성이 많고 살림은 넉넉하였다. 잘 살았다는 겁니다. 처음에 환인께서 천산에 머물며 득도하여 장생하시고 몸을 잘 다스려 병이 없으셨다.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장수문화야. 이때는 장수문화. 그러니까 7분의 환인천재가 3301년 동안 다스렸으니까 한 분이 몇 년간 다스린 거예요? 450년 정도 되죠. 그럼 지금 상식으로 이해가 갑니까? 아니 우리는 뭐 지금 한 80세 90세면은 다 이렇게
목숨을 다 하는데 지금 그런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거는 오늘날 우리 문명이 그렇게밖에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뭐 맨날 그냥 경쟁 사회 아닙니까? 돈 벌어야 되고 나가서 경쟁해야 되고, 뭐 집 사느라고 이렇게 돈 빌리면 어떻게 돼? 은행에 막 그냥 돈 갖다 바쳐야 되고 스트레스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자식놈들 결혼시키려면 또 그냥 뭐 하여튼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는 거야. 이런 스트레스,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오래 살 수 있어요? 살 수가 없는 거야. 90살 살면은요 아주 장수한 사람이죠 지금. 그러나 옛날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대자연과 하나가 되어가지고 인간의 본성을 이렇게 되찾으려고 하는 그런 자연에 있는 그 순수한 그 삶의 세계에 살았기 때문에 장수문화야, 장수문화. 인간이 있잖아요. 아까 솔성지휘도라고 그랬잖아요. 그 도를 닦으면서 자기 본성을 이렇게 따르려고 하는 그 삶을 살게 되면은요 다 오래 삽니다. 제가 후반부 30분은요 그 얘기를 쭉 해드리는 거야. 어떻게 하면 오래 살 수 있냐. 여기 계신 어르신들도 연세가 좀 됐다. 절대 실망할 거 없습니다. 우리 민족은 본래부터가 이러한 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그렇게 백성들을 교화하고 이끌고 왔어요. 뭐 이렇게 전쟁 일으켜가지고 이웃나라 침범해가지고 사람 죽이고 이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이 대단한 역사입니다. 자부심을 정말 가져야 돼요. 하늘을 대행해서 교화라는 건 백성을 다스리는 거야. 그런데 하늘을 대신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임금이 막 권력을 가지고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이런 게 아니고 하느님의 가르침이 이거니까 이렇게 살아라. 이게 얼마나 정말 완벽한 정치입니까? 그게. 그죠? 환국이 그런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환국이. 그래서 7대 환인 천재 이름이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1세 안파견 환인부터 제7세 지위리 환인까지 3301년을 이렇게 갔다. 그런데 63,182년이라는 설도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 63,182년은 좀 심하죠. 왜? 아니 7분이 이렇게 63,000년이면 한 사람이 10,000년이니까 이건 아무리 좋게 봐도 좀 심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301년 설을 이제 우리가 따르는 겁니다. 3,301년. 물론 환국 이전에 부도지에 보면은 율국이라고 또 있어. 마고 할머니의 그 시대가 또 있습니다. 율국. 그거는 부도지에 나오는 이야기야. 오늘은 거기까지 얘기하면 너무 머리가 아프고 하기 때문에 이 환국까지만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예요. 환국. 그리고 환국은 12나라야. 전 세계에. 그래서 오늘날 모든 나라의 뿌리가 바로 환국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맨 위에 12환국. 그죠? 오늘날 전 세계를 이야기할 때 우리 조상들이 뭐라고 그랬냐? 12제국이라고 그래요. 12제국. 12제국이라는 말은요. 전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12나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그 뿌리가 뭐냐? 환국이 12나라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환국이 3,301년 동안 쭉 내려오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전 세계로 흩어지는 거야. 전 세계로. 그래서 동방 땅으로 흩어온 민족이 바로 우리 환웅이 이렇게 끌고 온 민족이 바로 우리 한민족이 조상이 되었고 서양으로 이렇게 가기도 하고 아메리카 대륙도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런 12나라가 이렇게 있어요. 12나라. 뭐 이름까지 다 알 필요는 없는데 자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환국을 믿지 않는데 환국의 역사를 환국을 언급하고 있는 이 사서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긴 역사를 두고 일본 놈들이 볼 때 조선을 어떻게 이게 집어삼킬 수 있겠냐? 불가능하죠. 그죠? 아니 일본은 그 2000년밖에 안 되는 역사인데 우리는 1만 년 역사란 말이에요. 환국 배달 조선, 환국 3301년, 배달 1565년, 단군 조선 2096년. 요거 다 합치면 몇 년 정도 되겠습니까? 6960년이에요. 6960년. 그 뒤로도 어마어마하게 길죠. 감히 2000년밖에 안 되는 정말 어린 놈이 어디 감히 이 말이 안 되는 거야. 자기네들이 볼 때도. 그래서 이런 사서들을 다 그냥 모조리 수거해가지고 다 불질러 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삼국유사, 삼국사기 뭐 이게밖에 없다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 원래 있었어. 일본 애들이 들어와가지고 식민 통치하기 전에 있었는데 다 이렇게 불질른 겁니다. 그 전에 세조시대 때도 우리 손으로 또 우리 역사서를 불지른 것도 있어요. 우리 손으로. 중국한테 또 이렇게 잘 보이려고. 그래서 이 지도로 그려보면은요, 이 12환국이 다 이렇게 중앙아시아 여기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여기가 지금 뭐 한반도도 지금 이렇게 추운데 그 당시에 저기 좀 추웠겠죠. 아, 예, 지금 춥겠죠.
그러나 이 당시에는 여기가 굉장히 살기 좋은 그런 곳이었다고 그럽니다. 기후가 지금하고 달랐다는 거야. 그래서 3301년 동안 가다가 망한 이유가 뭐냐? 과학적으로 볼 때는 기후의 변동이다. 오늘날과 같은 이 지구의 기후가 그때 이렇게 대격변이 와가지고 그때 정착이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살 수 없어가지고 전 세계로 흩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에서 이제 일로 이렇게 동방으로 와가지고 환웅의 배달 나라가 이제 우리 이 만주, 그죠? 여기에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고, 그죠? 여기 보면 수미리국이라고 12번째 나라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루국이라고 있어. 우루국, 우루국하고 수미리국이 저기 가가지고 슈메르,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서구 문명의 뿌리가 거기서 나가는 겁니다. 그죠? 거기 가면은요 지구랏이라고 있어요. 지구랏. 바벨탑 여러분들 들어봤죠? 바벨탑. 바벨탑이 이렇게 높이 쌓은 그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제단이에요. 제단. 그걸 왜 쌓았냐? 거긴 산이 없어서 그래. 하느님한테 제사 지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화인데 그냥 산에 가서 제사를 지내면 되는데 저기는 다 평지야. 그러니까 산이 없죠. 어떻게 해야 돼? 뭘 막 쌓아야 되는 겁니다. 쌓아서 제사 지내던 그 제단이 지구라시고 이게 이집트로 가가지고 피라밋이 된 거예요. 피라밋이 있잖아요. 굉장히 많아요. 딴 데도 이렇게 가보면 마야 문명 여기도 많고 이집트, 아프리카 이런 데도 많고 중국에도 있잖아요. 중국도 산악지대도 많지만 평지도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이런 피라밋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중국 정부가 공개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면은 이게 다 한민족 문화라는 게 드러나거든. 일본도 고분을 발굴을 안 하는 나라. 발굴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다 조선시대 조선 사람들의 문화라는 게 다 밝혀지거든. 그러니까 문화유적을 보존하기 위해서 발굴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뭐야? 자기네들 이게 뿌리가 다 들통나는 거거든. 그걸 감추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12환국의 역사가 이렇게 분명히 이렇게 있었다. 3301년 동안. 그죠? 자, 그래서 한국이 이렇게 망하고 그다음 이제 배달 나라가 펼쳐지는데 그 당시의 상황을 쫙 기술한 게 뭐냐면 삼국유사 고조선기예요. 삼국유사 고조선이라고 해가지고 제목이 고조선인데 실제 내용을 봤더니 고조선이 아니고 배달이야 이거는. 그래서 이유립 선생은요 이거는 고조선기라고 하면 안 되고 신시개천경이다. 신시가 바로 배달이 그 시작된 그 곳이 신시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고기에 이르기를 아까 이제 위서에 이르기를 2000년 전에 해가지고 뭐 단군왕금이 있어서 아사달의 도읍을 정하고 뭐 연임금과 같은 시대였다. 그쪽 단군 조선을 이야기한 건데 그거는 중국 사서죠. 이번엔 우리 고유의 사서 고기야 고기. 책 이름도 뭐야 벌써 옛고자. 역사가 너무 오래된 걸 기록했기 때문에 고기라 그런 거야. 고기. 이 고기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역사책이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아요. 중국에는 그런 사서가 단 한 권도 없습니다. 그냥 사마천의 사기, 그죠? 뭐 당서, 한서, 수서, 뭐 전부 그런 겁니다. 우리는 고기, 이 고기가 뭐 사만고기도 있고 신라고기도 있고 뭐 백제고기, 고구려고기 해가지고 고기가 붙은 책이 굉장히 그 이름이 전해 내려온 책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고기는 바로 우리의 사서를 대표한다. 이름자가 벌써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이름 속에 다 내포하고 있다. 이제 이런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옛적에 환국이 있었다. 서자부의 환웅이 자주 천하의 뜻을 두고 인간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거늘. 그러니까 환국이 이제 망하니까 그 환국의 마지막 환인천재 지위리 환인천재인데 그 아들 환웅이죠. 환웅이 내가 이제 새로운 나라를 개창해 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동방으로 가서 그렇게 해서 아버지께서 아들의 뜻을 아시고 아래로 삼위산과 태백산을 둘러보시니 이 홍익인간 할만한지라. 홍익인간.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이건 굉장히 단순한 뜻입니다. 해석이 틀린 건 아닌데 이 속에 숨어 있는 뜻은요. 정말 인간이란 무슨 존재냐. 여기에 대해서 환히 깨우치고 인간의 본성을 열어준 그렇게 해서 완전 대도통을 한 인간이 뭐야. 온 세계에 넘쳐나는 그런 세상을 홍익인간 세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영성문화와 관련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을 그런 영성이 완전히 뚫린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완전히 회복한 그런 인간으로 만들려고 한 이것이 바로 우리 역사의 시초부터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다 이거예요. 시초부터.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역사가. 중국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천부인 세계를 주고 가서 다스리도록 하셨다. 이게 뭐냐면 네가 나의 장자다. 옥세입니다. 쉽게 얘기해. 임금님이 옥세를 전해주잖아요. 천부인이 그런 거예요. 천부인이. 이게 도장인자거든.
요거는 하늘이고 요거는 부적할 때 부 있죠. 하늘의 부호. 뭔가 이렇게 문양을 그린 그 천부인은 학문적으로 해석이 좀 다양한데 자원 글자 뜻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네가 나의 장자다라고 하는 증표를 이렇게 천부인이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거를 환웅천왕이 가지고 받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예요? 환웅천왕이 동방으로 와가지고 배달나라를 건국을 했고 천부인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바로 12황국 중에서 동방으로 온 환웅의 이 배달나라야말로 바로 환국의 적통을 개성한 장자나라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알 수가 있죠. 자, 환웅이 무리 3천을 거느리고 태백산 꼭대기 신단수 아래 내려오시니 그곳을 일러 신시라고 하고 이분이 환웅천왕이시다. 자, 그래서 뭐 풍백우사 운사 이것도 있잖아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게 오늘날 민주주의 제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삼권 분립이라고 그러잖아요. 입법, 사법, 행정. 그 원조가 바로 풍백과 우사와 운사입니다. 우리 그 개천절 노래인가 보면은 제헌절 노래인가요? 비구름 바람 그늘이고 그런 노래 다 배웠죠. 인간을 도우셨다는 옛날 이야기. 그게 바로 우사가 비, 그죠? 운사가 구름, 바람이 뭐야? 풍백. 풍백과 우사와 운사. 비구름 바람을 그늘이고 그 노래 가사가 위당 정인보 선생이 작사한 거예요. 위당 정인보. 정인보 선생도 대단한 그 사학자거든요. 이런 걸 깊이 연구해가지고 그런 그 재밌는 노래 가사를 만들었는데 좌우간 이게 이제 풍백, 우사, 운사를 사만이라 그러고 여기 이제 5가지 이제 주곡, 주명, 주병, 주형, 주선학 이거를 오가라 그래요. 오가. 이거는 국가 통치 조직입니다. 사만 오가라 그러는데 이것이 나중에 뭐야? 조선시대 삼증성 제도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게 중국으로 가가지고 뭐야? 사망오제. 사망오제가 여기서 나간 거고 이것의 또 원뿌리는 삼신오제, 삼신오제. 우리 삼신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신을 세수로 좀 이따 뒤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또 오제가 있거든. 그런 문화가 오늘날 이렇게 남아 있는데 우리가 역사를 잘못 배워가지고 해석을 제대로 못한다 뿐입니다. 제세이와 그 홍익인간의 그 세상이 되도록 나가서 이렇게 입법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거야. 이게 보면 입법으로, 그죠? 이치로서 교화한다. 저 이치는 뭐야? 삼신의 이치입니다. 신의 이치, 그죠? 인위적인 게 아니에요. 그걸로서 세상을 통치한다라는 겁니다. 홍익인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제 곰과 호랑이가 이렇게 뭐야? 쑥과 마늘 먹는 이야기 나오죠. 이걸 해석을 잘해야 된다는 거야. 시에 이때 유일웅이로가 곰 한 마리와 호랑이 한 마리가 있어. 직역을 하면 그렇게 되죠. 동열 이그러니 같은 굴 속에 살았다. 사실 저거는요. 웅족과 호족, 원주민 그 부족이 우리는 곰이 우리 부족을 상징하는 동물이다. 우리 부족은 호랑이가 우리 부족을 상징한다. 그래서 저거를 원주민 부족을 이야기한 건데 이걸 마치 이렇게 곰 한 마리와 호랑이 한 마리가 이렇게 한글로 이렇게 잘못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뭐 프로야구 있잖아, 프로야구. 거기 보면 뭐가 있어요? 뭐 베어스, 타이거스, 라이온스 다 있잖아, 그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하고. 일웅 일호가 동혈, 그죠? 옛날엔 집이 다 굴이었거든. 굴 속에 살았다. 그래서 상기후 신웅, 신과 환웅에게 항상 빌었다 이 말이에요. 원화위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해석을 하면 그렇게 돼. 그런데 곰과 호랑이가 아무리 기도해봤자 사람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첨단 생물과학이, 생명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지금 불가능한 거야. 그럼 저거는 뭐냐? 웅족과 호족의 사람들이 환웅의 어떤 그런 높은 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걸 배워서 우리도 당신네와 같은 사람들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도 홍익인간이 되고 싶습니다. 그 얘기죠. 환인천재가 아들한테 보낼 때 뭐야? 홍익인간 할 만한지라. 그러니까 와서 홍익인간을 지금 실천하는 거야. 원주민인 웅족과 호족을 이렇게 수행을 시켜가지고 도통한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그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원화위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굉장히 상징적으로 쓰인 거죠. 이것을 삼성기에서는 원화위 신계지맹, 원화위 되기를 원한다. 이거 뭐야? 신계지맹, 신의 계율을, 요 계율이라는 거야. 계율을 따르는 요 맹자는 백성입니다. 신의 계율을 따르는 백성. 여기서 말하는 신은 뭐겠어요? 하느님이죠, 하느님. 응? 하느님의 계율을 따르는 백성. 굉장히 영성적인 이제 표현입니다. 이게 뭐 아까 제가 종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안 되고 옛날엔 종교가 없었어. 그냥 이 우주와 인간과 신을 바라보는 그러한 그 세계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생활 문화입니다. 생활 문화.
태백일사에도 보면 뭐야? 원하위 천계지맹. 이번에는 천이야. 그럼 신과 천은 다르냐? 아까 얘기했죠. 천은 하느님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그죠? 그러면 신이나 천이나 같은 거야. 하느님의 계율을 따르는 백성이단 말이죠. 그래서 시에 신유 영의 일주와 신이 내려주신 신령한 쑥한줌과 산 20매, 마늘이라고 해도 되고 또 달래가 맞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달래 20쪽을 가지고 말하기를 입에 식지하라. 너희 무리들은 이것을 먹어라. 쑥과 마늘을 주면서 불견 일광 100일이면 일광 햇빛이죠. 100일 동안 불견 햇빛을 보지 않으면 햇빛을 안 보면 어떻게 도통합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해요? 햇빛 안 보고 어떻게 삽니까? 지금 저건 무슨 말이냐? 밤에는 햇빛이 없잖아요. 그죠? 밤에 잠자지 말고 돌을 닦으라 이런 얘기예요. 밤에 있잖아요. 천기가 쫙 이렇게 1년에 천기가 시작하는 거 아까 말씀드린 어제 동지죠. 밤에 이렇게 쫙 천기가 시작하는 것은요. 자시야. 자축 임묘 진사오미. 그 자시 동지달을 자월이라 그러고 우리 하루에서도 뭐야? 밤 11시부터 이렇게 자시라 그래. 자치. 그다음에 축시. 그죠? 그 시간대 자축인 시간대 잠자지 말고 수행을 해라. 그걸 100일 동안 100일 기도를 하면은 변덕인형 사람의 몸을 얻으리라. 해석을 하면 그렇게 되는데 이것은 곰이 사람이 된다는 게 아니고 네가 지금 미개하다 말이야. 미개하기 때문에 완전히 도를 깨우친 참된 인간이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인형이라고 해서 형을 쓴 이유는 뭐냐면은 사람이 도통을 해서 그렇게 완전 선인이 되면은요 몸도 바뀌어요. 몸도. 아니 몸이 바뀌어야지 장수를 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150세, 200세까지 살려면은 지금 이 몸, 이 썩은 몸을 가지고 되겠어요? 이게 몸이 완전히 정화가 되어가지고 오장육부가 신선한 어린아이의 오장육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 형체라고 하는 형을 쓴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태백일사에 보면은 쭉 같이 나가다가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어요. 변덕 화인 천영지 대인자야라. 이게 참 어려운 말이에요. 제가 이걸 해석하려고 머리를 막 엄청 싸맸는데 변덕 인형인데 여기서 뭐야? 변덕 인형인데 다른 글자가 많이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천형이라는 것은 이거 실천한다는 거예요. 응? 몸을 실천한다는 게 뭡니까? 이게 수행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대인이 된다. 우리 동양에서 있잖아요. 인간상의 어떤 가장 그 궁극 목표는 대인이 되는 거야. 대인 군자, 그죠? 대인. 그래서 그 몸을 완전히 이렇게 탈바꿈한 그런 대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곰과 호랑이가 사람이 된 게 아니고 웅족과 호족의 그 사람들이 환웅천왕으로부터 이렇게 영성문화, 이 가르침을 받고 그죠? 완전한 인간, 도통을 한 인간, 그 선인, 그 이야기를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게 홍익인간이에요. 놀랍죠? 우리 조상들의 그 뿌리 역사가, 배달의 역사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여기서부터.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이 여성이 환웅하고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단군이다. 이게 이제 단군 신화인데 잘못된 거죠.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환웅의 나라는 배달 나라인데 1565년 동안 내려가는 나라예요. 그럼 이거는 배달국의 초창기 역사죠. 그죠? 그러니까 단군이 다시 태어나려면은 1565년이 지나야 되는 거야. 이거는 단군이 될 수가 없어요. 여기서 태어난 사람은 제2세 환웅이죠. 제2세 환웅. 우리가 해석을 똑바로 상식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넘어가죠. 자, 그래서 환웅 시대도 있잖아요. 환국 시대와 생활 문화가 똑같아. 21일을 택하여 천신께 제를 올리고, 천신 하느님 아닙니까? 그죠? 바깥일을 끓이고 문을 닫고, 우리 목욕 재개한다 그러잖아요. 재개한다. 그게 저겁니다. 바깥일을 끓이고 문을 닫고 수도를 했다. 바깥에 살다 보면 우리가 온갖 더럽고 추한 거 다 보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안 하려고 한 겁니다. 누가 이렇게 욕하는 것도 안 듣고, 내가 화나면 또 욕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안 하고, 도 닦을 땐 그렇게 한 거예요. 재개라는 게 그런 거야. 재개. 주문을 읽고 공덕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하였으며 선약을 드시고 신선이 되셨다. 신선이 뭡니까? 신선이. 저게 영어로 번역하려고 그러면요. 영어에는 저런 말이 없어. 임모털 빙이다 이렇게 번역하는데 죽지 않는 불멸의 존재다 이런 뜻이에요. 굉장히 수명이 긴 사람을 신선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렇게 해서 그 신선이 되는 길을 추구하는 게 선도문화지. 선도문화. 선과. 그죠? 그것이 바로 우리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려고 하는 풍류의 본질이 바로 이렇게
선인이 되는 겁니다. 사실 알고 보면. 중요한 게 또 있죠. 주문을 읽고 공덕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하였다. 이게 뭡니까? 홍산 문화 여러분들 들어보셨잖아요. 홍산 지역, 중국의 그 내몽골 지역에 거기 엄청난 유물이 이렇게 발굴이 됐는데 거기를 홍산 문화 지역이라고 그래요. 거기에서 많은 유물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이건 남자고 저거는 이제 여자거든요. 그래서 뭐 남신이고 여신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수행을 하고 있는 남자, 여자를 지금 그 모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거는 있잖아요. 금이 막 갔죠, 금이. 이게 원래 뭐야?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수천 년 동안 있다가 그대로 발굴된 게 아니고 다 깨진 거야, 깨진 거. 깨진 조각인데 발굴할 당시에는 그거를 이렇게 다 이렇게 퍼즐 맞추기 하듯이 짜 맞춰가지고 풀로 붙여봤더니 이렇게 됐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머리에 뭐가 있어요? 머리를 이렇게 따가지고 위에 이렇게 마른 그런 헤어스타일. 요거 한민족의 헤어스타일입니다. 편발이라고 그래요. 편발. 그리고 입을 딱 벌리고 있죠. 그죠? 수행을 하면서 입을 벌리고 있는 거야. 아까 주문을 읽는다 그랬죠. 주문을 읽으면서 공덕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했다. 바로 그 모습입니다. 저는 이 모습이 있잖아요. 환웅천왕의 모습 같아요. 환웅천왕의 모습. 환웅천왕이 돛 닦고 있는 모습. 그것을 이렇게 그 흙으로 이렇게 빚어가지고 이렇게 모습을 만든 것 같고, 저거는 바로 웅족의 여인이 도통을 해가지고 환웅천왕과 결혼하는데 바로 그 여인, 그죠? 웅녀라고 그러죠, 웅녀. 바로 이렇게 그분 같아, 그분. 그래서 이 환웅천왕 시대만 해도요, 이 이제 아까 18분의 환웅천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보면은 놀랄만한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삼성기 하에 나오는 걸 제가 정리한 건데요. 1세 거바란 한웅, 2세 거불리 뭐 쭉 이렇게 이름이 가죠. 근데 제위, 임금으로 있었을 때 기간을 제위라고 그러는데 보세요. 94년, 86년, 99년, 100년. 어마어마하게 길죠. 언제 돌아가셨냐? 거바란 한웅이 120세에 돌아가셨어요. 3세 우야고 한웅은 135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고 그 아들이 왕이 될 때 몇 살이었냐? 4세 모사라 한웅이 23살이야. 그럼 나이 차이가 몇 살이에요? 112년이야. 아버지하고 아들 112년. 이게 상상이 갑니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상식으로 말이 안 되죠. 그러나 옛날에는 저것이 진짜였습니다. 112세에 아들을 낳은 거예요. 112세에. 지금 뭐 환갑만 돼도 힘들잖아요. 지금. 응? 옛날에는 112세에 이렇게 낳았다는 거예요. 왜? 생활 문화 자체가 이 장수 문화를 추구하고 다 선인, 신선이었어요. 그러면 젊어서는 아들을 안 낳냐? 거의 안 낳지. 왜? 아들을 낳고 뭐 하려면은 육체적인 그런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사실은 생명을 이렇게 갉아먹는 겁니다. 그래서 젊을 때 이게 자기 몸의 전기를 보존하려고 하는 게 이제 또 이 신선도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몸으로 다 실천했기 때문에 나중에 뭐야? 나중에 그래도 나를 이을 2세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그때 가서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냥. 응? 그때 가서. 대단한 거죠, 이분들. 응? 이게 보세요. 14세 자오지 환웅천왕은요. 수명이 제일 길어. 151세. 이분이 바로 누구냐? 치우천왕이야. 치우천왕. 여러분들 치우천왕 다 들어보셨죠? 151세. 이 치우천왕이요. 중국의 도가 문화 있잖아. 도교. 거기에서 원조야, 원조. 응? 황제라든지 뭐 노자, 장자가 다 이분의 가르침에서 나온 겁니다. 치우천왕. 네, 붉은 악마. 151세. 환웅천왕 18분 중에 수명이 가장 길었어요. 이 대단한 분이야, 이분이. 네? 그래서 중국에 보면은 이런 치우천왕을 모신 이런 그 상이 이렇게 있잖아요. 머리에 뭐가 뿔이 있잖아. 도깨비처럼 그려놨어요. 이게 붉은 악마 나중에 그 상징이 되는데 중국 한족의 그 시조라고 하는 황제 헌원 있죠. 황제 헌원과 사실 라이벌이 아닌데 중국 역사에서는 라이벌인 것처럼 기록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사마천이 사기에서 황제 본긴가 거기에 보면은 탕록에서 73회의 대전투를 10년 동안 벌이면서 마침내 치우를 사로잡아 죽였다. 그렇게 써놨는데 그 거짓말이에요. 그게 거짓말. 왜?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게 그 증거입니다.
이거를 이 수레에 사람이 서가지고 이러고 있잖아요. 이걸 남쪽을 가리킨다 그래서 진남거라고 그래. 진남거. 가리킬 지자에 남영 남자에 수레 거자. 남쪽을 가리키는 수레다. 그럼 그거 왜 그러냐? 기록에 보면은요. 치우천왕이 도수를 일으켜가지고 황제헌원 군대와 싸울 때 도수를 일으켜서 안개를 일으켜서 도술로서 안개를 일으켜서 지척을 분간할 수 없게 만들었다. 안개가 짙으면 지금도 자동차 사고 많이 나잖아. 앞이 안 보이는 거야. 근데 전쟁을 하는데 앞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돼요? 아군끼리 막 찔러 죽이고 싸우고 난리가 난 거야. 그렇게 해서 황제헌원의 군대가 싸움도 해보지 못하고 그냥 필패하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뭐야? 황제헌원이 이걸 만든 거야. 머리를 짜가지고 이 수레가 가리키는 방향이 저기 있는 곳이다. 그쪽이 남쪽이다. 그걸로 공격하라. 그러니까 이 수레가 있다는 건 뭐야? 환웅천왕이 도술로서 안개를 일으켜서 적군을 혼란하게 빠뜨렸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사실 역사 기록에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환웅천왕이 어떻게 그런 도술을 부릴 수 있었냐? 대도통을 한 양반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그런 조상님들의 후예들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보면은 태백일사 신시봉기에 이게 뭐 다른 책에도 나와요. 진한 시대 주민들이 항상 10월에 제사를 지냈는데 반드시 붉은 기운이 진홍색 비단처럼 뻗침으로 이것을 치우기라고 불렀다. 치우천왕한테 제사를 지내는데 그 무덤에서 붉은 기운이 비단처럼 이렇게 쭉 올라와가지고 이거를 치우기라고 불렀다라는 거야. 아마도 그분의 영웅적인 기백은 보통 사람과 아주 달라서 수천 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으리라. 이 그림이요. 정조대왕 화성 능행도라고 하는 거. 정조대왕의 아버지 사도세자 그 수원에 있잖아요. 그 무덤이. 거기를 이렇게 찾아가가지고 하는 그 왕의 행차인데 요게 뭐야? 임금님이 행차하는 걸 상징하는 황룡기야. 황룡기. 그런데 요게 뭐예요? 요게 바로 치우기입니다. 치우기. 그죠? 그 치우기가 없었던 게 아니고 이런 전통이 오랫동안 남아가지고 실제로 모든 왕들이 이렇게 행차할 때는 이런 치우기를 실제로 이렇게 들고 이렇게 행차를 했습니다. 치우천왕을 이렇게 끔찍하게 떠받들어 모셨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이죠. 그런데 중국 가면 중화 삼조당이라고 그래가지고 치우천왕이 마치 자기네 조상인 것처럼 왜곡을 해놨습니다. 중국 조상 아니에요. 황제헌원, 염제신농, 치우천왕 다 이렇게 자기네 조상이다 그래서 중화 삼조당, 중화의 새 조상을 모셔놓은 집이다 그러는데 그게 바로 잘못된 역사 왜곡이라는 거죠. 우리 조상이에요, 우리 조상. 황제헌원조차도 동이족입니다, 동이족. 이게 이제 그 기록인데요, 그 계보인데 뭐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니까 넘어갈게요. 8,500만 대한국인 여러분, 대한 역사문화 광복 대장정에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